33년 전, 이 시계는 그 사람과 함께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잊으라 했고 누군가는 이제 그만 놓으라 했지만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살아났어요. 멈췄던 시간도 언젠가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걸 그 시계가 제게 알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뜨며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7시 12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어요. 정화는 이불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겨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이 조금 식은 국에서 은은한 된장 향이 납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국을 덮이며 혼잣말을 하죠. 이젠 이만큼만 끓여도 충분하네. 전기 주전자가 울리자 찻잔에 녹차를 따릅니다. 잔에서 오르는 김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그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아요.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상점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지만 정화의 집안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녀는 식탁 맞은편 의자를 잠시 바라봅니다. 한때 그 자리에 앉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 속에서 남편 영수의 미소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정화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살짝 닦아요. 그때 그 미소 그대로네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10월 3일이라는 날짜에 시선이 머뭅니다. 그날 남편이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햇살은 점점 밝아지고 그녀의 그림자는 천천히 길어집니다. 정화는 얇은 스카프를 둘러 목을 감싸며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비쳤지만 공기엔 제법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안내하듯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네의 작은 시장은 늘 그렇듯 활기찼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과일 상자 위에는 새로 들어온 사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춰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시계 수리점 앞 진열대에 놓인 낡은 시계를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 안쪽에는 반쯤 분해된 손목 시계와 기름 냄새가 섞인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 너머로 초침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초침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의 흔적을 새기듯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왔지만 곧 고개를 돌려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정화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러게요. 집 정리하다 보니 늦었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피로가 비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복지관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수를 놓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죠. 정화도 바늘을 잡았지만 손끝은 자꾸만 멈춰섰습니다. 한 땀 한 땀실을 꿰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하면 저녁이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바늘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작업대에 앉아 시계를 고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목에 묻은 기름때를 닦지도 않은 채 시계의 바늘을 맞추며 중얼거렸죠. 시간은 멈추지 않아, 정화야. 우리가 잠시 멈출 뿐이지. 그 말이 들려오는 듯했고 정화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복지관의 벽시계가 3번 울렸습니다. 땡땡땡.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느질을 마무리하던 친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벌써 가요? 네,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복지관을 나서자 바람이 한층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길 위로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쳤습니다. 정화의 그림자 역시 천천히 흔들리며 길 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웃으며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공기 중엔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깊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의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오래된 그리움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골목의 벽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화 속 2사람의 모습이 꼭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손끝으로 벽의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차가운 바람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부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그 불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고쳐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시장의 시계가, 복지관의 벽시계가, 그리고 남편의 작업대 위 시계가 교차하듯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33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문 앞에 기대어 섰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가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벽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 역시 아침과 똑같은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섞이며 천천히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시장에서 사온 국거리를 들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주택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노을빛과 전등불이 뒤섞인 거리가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비 온다던데 문단속 잘하세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며 집 앞에 다다른 순간 문 옆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철제 우편함 위로 낙엽이 몇 장 쌓여 있었어요. 정화는 습관적으로 낙엽을 털어내고 우편함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고지서와 전단지 몇 장, 그리고 낯선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약간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낯선 필체로 적힌 수취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신 이정화. 익숙한 이름,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오래된 우체국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내 우체국 분실물 보관함.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적힌 발신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2년 10월 4일. 순간 정화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봉투가 흔들렸어요. 1992년이면 그날 다음 날이잖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봉투의 주름진 종이결 위로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3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낯선 온도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노란빛이 거실을 채웠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어봐야 한다는 마음과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그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뭘까? 누가 보낸 걸까?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장난일까? 혹은 누군가의 잘못된 전달일까? 하지만 발신 주소와 도장은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 지역의 우체국이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의 가장자리를 잡고 손끝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가 천천히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질의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오래된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가죽 냄새와 오래된 금속의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하게 남편의 향수 냄새가 섞인 듯 했어요. 정화는 두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줄은 달아 있었고 유리면엔 작은 흠집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의 뒷면으로 향했습니다. 영수 1985. 함께한 시간 영원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손에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해? 목소리가 떨리며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정화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시계를 손목에 차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고친 거야.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 그의 말과 함께 웃던 얼굴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조심스레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침은 멈춘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치 그 초침이 다시 움직이길 기다리듯 가만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우편함에 남은 낙엽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자신의 시간만은 그 시계처럼 멈춰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자 옆의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관 중이던 물건을 이제야 전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네요. 정화는 식탁 위에 올려둔 시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모두 품은 듯 느껴졌어요. 거실 불빛이 유리면에 부딪혀 반사될 때마다 그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들이 깜빡이며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눈앞에 오래된 공방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나무 작업대를 비추고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남편 영수가 웃으며 시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기름에 살짝 얼룩진 셔츠 소매, 반쯤 벗겨진 작업용 장갑, 그리고 언제나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시계. 영수는 낡은 부품을 맞추며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고칠 수 없지만 시계는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 그 문장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그는 출근길에 시계를 차고 나갔습니다. 출근 전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고 웃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그날 이후로 그 시계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물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라진 것이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마저 잊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다시 그녀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조금 어두워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식탁 위의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가슴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이건 내가 고친 거야.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 그의 음성이 귓가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은 채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의 온기와 숨결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빛을 받은 유리면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그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득 시계의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틱하고 움직인 듯 보였습니다. 착각일지도 몰랐지만 정화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마음이 울렁였어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시계가 정말 당신 거라면 아직 내 곁에 있는 거겠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가 배경처럼 들려왔어요. 그녀는 음악 소리에 맞춰 시계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봄날의 공방, 여름의 바다, 겨울의 첫눈, 그리고 작별의 날. 모든 장면이 한데 섞여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난 괜찮아요. 밖에서는 비가 내릴 듯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시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고 초침 소리 대신 그녀의 숨소리만 가볍게 퍼졌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33년의 시간이 한 장의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쪽이었죠.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화는 두 손을 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겠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위로가 함께 섞인 미소였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식탁 한가운데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탁상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앞의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난 세월이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멈춘 시계 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어요. 그 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틱, 틱, 틱.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금속은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만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의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1985. 함께한 시간 영원히.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오래된 장면이 스쳤어요. 결혼 후 첫 새해 두 사람은 함께 시계를 고르러 갔습니다. 당시 영수는 시계를 손에 올려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단단해서 오랫동안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시간도 그렇겠지 하고 믿었었죠. 그 믿음은 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3년 전 그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그때의 목소리, 공허한 말끝, 쓰러지던 손의 감각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다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다른 시계는 초침을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살짝 스치는 바람 냄새 속에서 영수가 입던 작업복의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커튼을 잡고 잠시 그대로 섰습니다. 당신은 어디쯤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나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시계가 미세하게 틱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뒤를 돌아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배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쓰지 않은 배터리였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시계의 뒷면을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이대로 두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시계가 멈춘 시간은 남편이 떠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천천히 배터리를 맞췄습니다. 틱!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초침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초침은 한 칸씩 나아가며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라디오의 소음도 냉장고의 진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계의 틱, 틱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입을 다물고 그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따뜻함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영수 씨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닿자 방 안의 조명마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멈춰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어요. 정화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낌 대신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도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녀는 조심스레 시계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세월이 아주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꺼지고 식탁 위 탁상 조명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남편의 시계가, 그리고 그 곁에는 빈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을 흔들었고 그때마다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시계 유리면 위로 일렁였습니다. 정화는 손끝으로 시계의 표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다른 가죽줄을 따라 손이 움직일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손끝으로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하나 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스며들자 방 안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서랍에서 작은 배터리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린 배터리는 오래되어 조금 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계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나사 소리가 들리고 낡은 배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새 배터리를 꾹 눌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갈까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아주 작은 틱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곧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초침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시 틱. 또 한 번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화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정말 돌아가네요.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스쳤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멈춰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일할 때 늘 들리던 그 소리.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 속에서 그 리듬이 벽에 부딪히고 가구 사이를 지나며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시계를 귀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초침의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시계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은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지를 말아라.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사 한 줄이 지금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정말 조금만 더 머물러줬으면 좋겠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규칙적인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가 겹치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시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를 머금은 채 등을 기대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시계 위에 닿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초침은 유난히 또렷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건 시계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고쳐준 시계가 이제야 저를 고쳐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엔 초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의 새로운 시간을 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흰 커튼이 살짝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식탁 위 탁상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초침 소리만이 낮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식탁 가운데 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이상할 만큼 평온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마주 앉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시계 위로 스며들며 유리면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남편 영수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향해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천천히 시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계의 금속 테두리를 가볍게 쓸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엔 대화가 존재했습니다. 초침은 마치 대답하듯 한 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틱! 그 소리가 정화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괜찮아요. 그 말에 초침이 다시 한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숙여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시계를 감싸 앉아 시계가 아주 약하게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진동이 손끝을 타고 팔을 따라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짐과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불며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조명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고 방 안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계 유리 위로 달빛과 조명빛이 겹쳐 반짝였어요.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고 은빛으로 골목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여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음악의 박자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던 음악이랑 비슷하네요. 음악과 초침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숨결까지 그 박자에 맞춰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달빛이 천천히 이동하며 시계에서 그녀의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눈가주름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며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감쌌습니다. 정화는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 표정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품어왔던 그리움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다시 두 손으로 들어 가슴 가까이에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계의 금속이 미세하게 떨리며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하나 떨어져 시계 위에 닿았습니다. 그 물방울은 시계 유리 위에서 둥글게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살아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소리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서 또렷하게 닿고 있었어요. 정화는 시계를 가슴 가까이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라디오의 음악이 잦아들고 초침 소리가 다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이야기가 전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화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잔잔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달빛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아침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식탁 위의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틱, 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끝으로 시계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금속은 밤새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깃든 듯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멈추지 말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따뜻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밀 때 작은 마찰음이 났지만 그것조차도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공기에는 새벽 냄새와 함께 커피 향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전자를 올리고 그동안 쓰지 않던 잔을 꺼냈습니다. 그 잔은 영수가 생전에 자주 쓰던 것이었죠. 커피가 끓어오르며 향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잔 중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자신 앞에 앉은 듯한 자리를 향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마셔요. 오랜만에. 그 말에 공기 속 무언가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다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손목에 감기던 낡은 가죽줄의 감촉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들어 초침을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시간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상점 셔터 여는 소리, 빵 굽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녀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작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시 7분.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의 공기가 한층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오래된 슬픔이 함께 흩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발을 내딛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햇살이 골목의 벽을 따라 미끄러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섞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매일 지나던 길인데도 오늘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누고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네요. 정화는 동네 끝자락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는 이른 아침 운동을 마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나무 사이로 비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변함없이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시계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고쳐준 시간 덕분에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람결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다시 살아야지.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둔 커피 잔에는 아직 김이 오르고 있을 것이고 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움직이며 정화의 새로운 하루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길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춘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였습니다.